4편 암치료의 대원칙. 암치료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결과 처리입니다. 즉 생긴 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결과 처리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입니다. 수술,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라. 수술은 암 치료의 기본이며 가장 확실한 결과 처리 방법입니다. 일단 수술을 해서 보이는 암을 모두 제거했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암이 재발했을 때도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면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술의 위험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나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췌장암은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있으므로 시술자의 수술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이 중요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 시술자의 경험, 암의 단계, 마취의 종류, 수술 이후 생리적 기능 등을 고려해서 암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술이 필요하면 꼭 받아야 합니다. 대개 1, 2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3기는 암의 종류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기일지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용어로 설명한다면 수술은 적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수술을 권장하고 수술 전후로 다양한 면역요법을 병행하게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한 면역요법은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수술 후의 지속적인 면역요법은 재발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공군력.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을 제거하면서도 신체를 손상시켜야 하는 수술과 달리 신체의 기능과 형태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항암 화학요법보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개 초기 두경부암, 초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고환암 등의 완치를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유방암이나 후두암처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암이 발생한 부위가 신체 기능 유지 혹은 미용 보전 차원에서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입니다. 또 수술을 시도했으나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제거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뼈나 뇌로 전이되었을 때도 방사선 치료를 5에서 10회 정도 받으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림프종, 호즈킨병, 일부 피부암, 초기 고형암은 방사선 치료와 수술 모두 가능해서 선택할 때 고심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있으나 비교적 적이 많은 지역을 공군력으로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치열한 백병전. 결론부터 말하면 항암 화학 치료는 전투용으로 대포와 탱크를 동원한 치열한 백병전입니다. 이는 양군의 전력이 비슷할 때 승부를 걸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며 아군과 적군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백병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판단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로 했다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결전에 나서야 합니다. 항암 화학요법 중에서 수술 후에도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예방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 경우 면역요법을 추천하고 있으며
암 주변의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와 항암제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에 한정해서 면역요법과 항암제 투여를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폐잔병 소탕 작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의 객관적 효과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임하면 예방화학요법이 오히려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수도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암일 때는 미리 항암화학요법을 보조적으로 써서 암의 크기를 줄여 절제 불가능한 암을 절제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사용한 화학치료법이므로 항암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분열하는 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응하여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항암제는 항정식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항암제의 효과가 큽니다. 특히 초기 성장암에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성장 속도가 느린 말기암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치료 결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심해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혈병, 악성 임파종, 윌럼스 종양, 고아암, 유방암과 같이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효과가 좋은 소세포 폐암, 난소암, 두경부암의 경우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암에서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부작용,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 성장 속도 등 의학적 필요성은 물론 환자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항암제는 종류와 용법이 다양하고 그 효과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이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제로 전환하거나 즉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하된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면역요법과 병행하는데 이러한 면역화학요법은 단독화학요법에 비해 월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암제를 쓴다고 암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경우에만 암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남아있는 미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항암제 치료를 할 것인가 면역요법을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3기 암 정도면 항암제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1, 2기에는 면역요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암제를 사용해야 할 때는 효능 테스트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제로 제거할 수 없는 미세 전이암은 강력한 면역요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과 처리를 하고 나면 면역요법을 통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암치료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